반갑습니다. 부산 정보산업진흥원의 김준수 본부장입니다. 앞에서 우리 오동화 박사님, LDCNS 우리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이제 스마트시티 집적단지라 해야 될까요? 대표 도시가 이제 엘코 데이터시티 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모든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 다 EDC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마찬가지로 그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 사업도 EDC를 중심으로 일단 지금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시면 혹시 EDC를 가보시면 현재는 거의 대부분 협업을판이지만 몇 개의 건물들이 이제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스마트 빌리지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어반 테크 하우스가 들어와 있고, 곧 그 오픈할 스마트 정수장, 스마트 정수장, 그리고 일부 이제 스마트 파크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서 있는데요. 들어있는 시설들이 지금 대부분 다 거의 에리어가 다 비슷한 지역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지금 LGCNS에서 이제 시범단지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그 스마트시티 랩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랩이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R&D를 하고 실증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앞에 보시면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이제 하나가 더 붙어 있다는 게 차이인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 어제 제가 출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컨퍼런스 참석을 못 했는데 어제도 보니까 발표 내용 중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나 현재를 보게 되면 GIS라 해서 이제 지리 정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깔려 있고요. 뭐 부산시만 하더라도 UIS라 해서 부산시 그 지리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BIM이라 해서 그 건축과 관련돼서 이제 3D 모델링 데이터들을 도면 이제 구축해서 하는 식의 BIM이 지금은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GIS나 BIM 같은 경우는 현재 많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컨셉이 등장한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입니다. 그러면서 이 디지털 트윈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트윈이니까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쌍둥이는 뭐 간단합니다. 하나는 이제 실제 공간 그리고 가상의 공간 두 개를 쌍둥이처럼 만든다는 의미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 용어가 처음 이제 개념적으로 정의된 거는 스마트 팩토리가 독일에서 시작되면서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 논의를 하면서 디지털 트윈 컨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는 이 컨셉이 이제 도시에 처음으로 적용돼서 했던 것이 이제 싱가포르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이 새로운 그 스마트시티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GIS나 BIM을 흡수해서 새로운 그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것이 상용화돼서 어떤 뭐 특정한 도시에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R&D 단계라고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런 그 모니터링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EDC에 가게 되면 스마트 빌리지가 있거든요. 56세대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간제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나중에 제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이제 간제 화면을 만약 만든다면 유사한데, 그럼 디지털 트윈하고 지금 이제 완성된 이 모델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부분부터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56세대의 모습은
그냥 2D 평면적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면 1층, 2층, 3층에 어떤 식으로 센서가 박혀 있고 데이터가 어디 3층에서 나오는 건지 1층에 나오는지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단지 하나의 평면에서 그냥 점만 찍어 놓은 상태. 이런 식의 이제 지금까지 저희 스마트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실제 3D 모델로 된 그 지리 정보를 가져오더라도 실제 데이터의 점은 그냥 2D 하나의 점으로만 찍어서 그 데이터를 모으는 식의 이제 공간 개념을 정의를 했다고 한다면 디지털 트윈은 기본적으로 3D 모델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차원 입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건물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1층, 2층, 3층 실내 내부 모든 것들을 3D로 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제 고민, 의문점이 많으면 그냥 이것만 해도 되지 않느냐. 굳이 이 정도 모니터링만 해도 충분히 도시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3D 모델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2D 정도의 레벨에서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2D만으로는 부족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3-1 주택에서 내부에서 이제 그 센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2D 레벨에서는 남바를 부여해서 3-1이 3층이니까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할 수 있겠지만 3D로 했을 때는 실제 그 상 발생을 바로 3층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3D로 통해서 3D를 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실제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신세계 백화점을 갔다 안에 들어가면 못 찾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10몇 층짜리 건물 내에 어디에 어느 점포가 있고 하는 것들을 실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평면 우리가 들어가 보면 보통 이 평면 도면으로 그냥 위치 표시만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 그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모니터링 하려면 결국은 3D 입체적인 모델이 등장을 해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관제 시스템이 이제 2D 레벨이라고 한다면 이제 디지털 트윈은 3D 레벨이라고 보시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2D로서는 할 수 없는 아까 없는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지만 또 하나는 실제 세계에서 어떤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다, 침수다, 물이 잠기는 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이 앞으로 비가 얼마 왔을 때 물이 잠긴 것들을 만약 예측해서 분석하려고 하는 어떤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가지고 이게 얼마 물을 부었을 때 어디가 침수된다는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공간 동일한 3차원 공간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서 해볼 수 없는 다양한 그 가상의 어떤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디지털 트윈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서비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디지털 트윈을 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D 레벨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서비스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테스트들을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반의 어떤 스마트 시티 연구가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먼저 ADC 내에 그 스마트 시티 랩 하드웨어를 건물을 일단 만들고요. 연구할 수 있는 공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트윈 플랫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의 그 BIM을
기반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걸 지금 할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올해 지금부터 추진하는 거는 첫 번째는 지금 그 스마트 빌리지가 나름대로 BIM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빌리지를 먼저 3D 모델링 하는 작업들을 진행할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저희가 만들 스마트 스텝, 그 다음에 지금 LG CNS에서 하고 있는 그 EDC 전체적인 그 시범단지의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확보해서 해 나갈 생각이고, 또 저희가 지금 저희 중부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트윈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부산시 지하철 1, 2, 3, 4, 5선 전체 역사의 그 3D 도면을 제가 지금 거의 만들었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특정 사업을 통해서 얻고 있는 그 디지털 트윈 데이터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3D 형태로 서비스를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공간에서 해볼 수 없는 걸 가상으로 해볼 수 있는 테스트들을 할 예정이고, 그런 테스트 환경을 모의도시에서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테스트 검증이 되면 EDC나 그다음에 부산시 전역,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확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가기부의 예산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꼭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밑에 보시다시피 이제 랩 공간, 그러니까 건물을 구축하는 거고요. 하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 플랫폼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 R&D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이 세 가지 과제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짓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입주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를 이용해서 이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기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헬코데타 그 스마트 시티 19가 시범단지 부지이고요. 그 밑에 빨갛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스마트 시티 랩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지금 스마트 빌리지가 있고 스마트 정수장이 있고 뭐 스마트 파크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또 점선 부위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지금 상당 부분의 에리어를 지금 LG CNS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에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현재 가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물을 지어서 지금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테스트 필드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EDC 내에 이렇게 공간을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입주 공간이라든지 공용 연구실, 회의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가안으로 만든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연구동하고 실험동이 있고, 앞에는 이제 그 필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5개 공간에 다양한 이제 그 필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을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에서 뭐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뭐 청소 로봇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앞에 5개 공간에다가 그 동일한 그 일반 도로와 유사하게 그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실제 그 안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식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EV 스테이션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원원해서 가상으로 도시를 만들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디지털 트윈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는 부분인데요.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은 현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 테스트 그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본적인 구조는 보시면 이제 그 CTGML, 그러니까 3D 모델을 기반으로 한 CTGML 표준에 맞춘 레이어와 그다음에 이제 파이웨어에서 이제 오픈 소스 베이스의 이제 스마트 시티 플랫폼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영역, 그다음에 AIoT 레이는 이제 AIoT 디바이스 기반의 센싱 시스템, 이 세 가지가 이제 연동되는 형태의 그 그림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CTGMR은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BIM 데이터들이라든지 GIS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제 CTGMR로 변환해 가지고 CTGML 레이어의 데이터들을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뭐 동아대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도는 그 중에서도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및 애널리스틱 쪽에 이제 담당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BIM이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3D 모델링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 스마트 빌리지에 이제 보시면 BIM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CTGML로 변환을 해서 CTGML도 뭐 1부터 뭐 4.0까지 레벨이 있는데 여기서는 3.0에서 4.0 정도의 레벨의 데이터를 변환해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의 기본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도 컨소시엄에서 하고 있는 거는 AIoT 데이터, 그러니까 소위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하게 되는데 그 수집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앞에 있는 플랫폼 하이웨어와 그다음에 이제 그 CTGML 레이어하고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연구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말씀 이제 중간에 이제 스마트 시티 플랫폼으로 아까 파이웨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LG CNS 컨소시엄은 이제 LG CNS 자체로 많이 개발한 시티 허브라는 플랫폼을 주로 이제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웨이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에 이제 각각의 이제 기업들이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들을 연동하는 것도 하나의 또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 개의 플랫폼으로 모든 도시의 문제를 다 해결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이종의 디바이스와 이종의 플랫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그 플랫폼 간의 어떤 상호 연동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그 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이웨어 오픈 시스템으로 기반의 이제 스마트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그 탑 플랫폼하고 어떤 연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돼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제가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비즈니스 응용 R&D 및 실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이제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의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가상의 도시들을 플랫폼상에 만들어 놓은 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그 서비스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서비스 테스트는 이제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실증은 주로 이제 EDC에 10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실증을 할 예정이고 이 부분은 매년 업체들한테 공모를 합니다. 하고 싶으신 분하고 손들으십시오 해가지고 그게 이제 하시면 제가 일부 이제 자금을 지원해서 이게 실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은 이미 이제 기업들이 다 정해져가 있지만 이 부분은 매년 오픈해서 특히 뭐 부산시의 기업들이라든지 참여해서 서비스 실증 및 R&D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 4년 동안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김대영 교수님 이 행사를 주최하신 김대영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디지털 트윈 쪽에 이제 플랫폼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은 GIS 쪽도 아까 말했다시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제 주소 자체도 이제 국제 표준의 어떤 주소 체계가 필요한 것처럼 그 AIoT에서도 AIoT 디바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주소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표준에 따라서 GS1에 입각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드레스 체계를 만들고 그거하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하고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이제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디지털 트윈 플랫폼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까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전체적인 건물을 3D 모델링까지는 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냉장고가 있고 뭐 그래서 TV가 있고 하실 때 그 TV에 대해서 코드가 전혀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3D 모델링 중에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떤 국제 표준의 어떤 식별 코드를 부여한다면 훨씬 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좀 풍족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실증을 하기 위해서 DT 기반의 실증을 하고 또는 그 현장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서비스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서비스들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스마트 시티 관련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실제 상용화돼서 보급화되는 거는 한 10%,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화까지의 단계에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장 이제 상용화하기 힘든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들어간 돈에 비해서 별도로 뭐랄까 효용 가치가 없는 서비스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서비스들을 테스트 해봐야 이해관계자들하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을 못해서 결국은 그 서비스가 확산이 안 되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뭐 우버가 왜 못 들어오느냐 그런 이유하고 똑같은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실제 피부로 시민들이나 이런 쪽에서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 네 번째로는 대부분의 스마트 시티는 장기간의 투자를 요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편하게 아까 눈에 안 보이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스마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BIS 같은 거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고 버스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하는 서비스들은 지금은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서비스는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그 혁신적인 서비스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15년이 넘거든요. 그거 하나, 왜냐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버스의 단말기 다 바꿔야 되고 막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버스 정류장마다 또 그 디바이스를 다 설치해야 되고 그런 모든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조정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거의 부산시마다 BIS를 실질적으로 완결을 하는데 거의 10년 넘게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사실은 어느 정도 완결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출돼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50만 되는 굉장히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일반 조그만 도시에서 하는 식의 어떤 서비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과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 서비스 실증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 이제 부산 시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들도 같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사객스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는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제가 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 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중심으로 일단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제부터 계속
어제 사실 그 항상 고민이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메타버스 때문에 이제 서울을 갔다 왔는데 어제 메타버스 한국 KM 이제 메타버스 전시회도 갔었겠지만 지금 요즘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가 사실 쌍둥이 서로 연결되는데 그런데 메타버스 전시회들을 가보면 지금 다들 고민이 뭐냐면 이게 왜 필요해? 이거 갖고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어? 하는 부분들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아마 디지털 트윈 부분도 똑같은 이제 저희가 이슈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 디지털 트윈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서비스를 통해서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예.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되게 감명 깊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대부분 이제 현실 세계를 뭐 3D로 해서 뭐 현실 세계와 그 디지털 세계를 연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그 3D라는 그러니까 가상현실이 꼭 3D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연구적인 측면에서 뭐 실제로 사람들이 느끼기는 3D가 더 편하다든지 아니면 뭐 3D로 해야지만 뭔가 좋아질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그 디지털 트윈을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BIS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질을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시스템도 다 스마트 시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각 층마다의 층 안내를 해주는 것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엔 2D 기반의 서비스를 우선 만들고 3D 기반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퀀텀 점프를 해서 3D 기반에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것이 맞는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는 제가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2D로 해도 충분할 서비스를 굳이 3D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3D는 3D에 맞는 서비스 영역들이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산 같으면 뭐 빌딩풍이라든지 침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이제 가상의 시뮬레이터 기능을 하는 그런 서비스. 실제 싱가포르도 대부분 보게 되면 3D로 해야만 되는 서비스를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지 아까 저희가 CTGML 같은 경우도 1, 2, 3, 4 레벨이 있는데 그냥 1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굳이 그걸 뭐 4 레벨까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 사실 모든 부산시 전체를 CTGML 4 레벨로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부산시가 감당할 수 없는 투자 금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얼마 전에 부산시도 이제 그 디지털 트윈 부산시 차원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ISP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 자문했던 게 그러니까 CT 1 레벨에서 4 레벨까지 또는 2D, 3D 이걸 구분해서 굳이 2D로 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2D로 구축하고 예를 들어 주요 건물이라든지 뭔가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3D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좀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 내용도 지금 대부분 그냥 2D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막 이쪽에 디지털 트윈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고요. 그러니까 그 디지털 트윈으로 개원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가 찾고 그걸 좀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